생각해봐. 전현만 죽으면 남편인 네가 다 받잖아. 간단하네. 아들 하진우와 머리를 맞대고 며느리의 사망 상속을 모의하는 그 추악한 현장 뒤편. 며느리 한지은은 숨소리조차 죽인 채 그 모든 살인 계획을 고스란히 듣고 있었습니다. 2년 전 남편의 불륜을 목격한 충격으로 말을 잃은 벙어리 며느리 한지은. 이 집구석에서 벙어리는 그저 발달린 가구일 뿐이었고 투명 인간이 된 지은 앞에서 악마들은 그 어떤 경계도 없이 자신들의 추악한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보고 모든 걸 들었어요. 2년 동안 복수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알려주시면 고마운 마음 담아 그쪽으로 큰절 올리겠습니다. 300평짜리 저택의 현관문이 열리자 차가운 대리석 바닥이 끝없이 펼쳐졌습니다. 수정 샹들리에가 천장에서 빛을 뿌리고 있었지만 그 아래로 흐르는 공기는 한겨울 냉동고처럼 싸늘했어요. 한지은은 고개를 숙인 채 복도를 걸었습니다. 33. 부모님이 남긴 유산이 얼마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부동산, 주식, 해외 계좌. 변호사만 알고 있다는 그 금액이 얼마인지 시어머니는 이를 갈며 알아내려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확실한 건 단 하나. 상당하다는 것. 그리고 그 재산의 주인이 말 못하는 벙어리 며느리라는 것이었죠. 시아버지 하정석의 방문 앞에 서자 지은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찔렀어요. 뇌출혈로 쓰러진 지 벌써 8개월. 의식은 있지만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시아버지는 이 화려한 저택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지은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침대 위에 누운 정석의 눈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며느리를 알아본 것이죠. 아버님, 제가 왔어요. 지은의 입술이 소리 없이 움직였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정확히 말하면 나오지 않는 척했습니다. 이 집에서 살아남으려면 벙어리가 되는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지은은 대야에 따뜻한 물을 받아 시아버지의 발치로 다가갔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발이 이불 밖으로 삐져나와 있었어요. 한때 건설회사를 일으켜 큰 재산을 모은 사람의 발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초라했죠. 지은이 부드러운 수건으로 시아버지의 발등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정석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어요. 그 눈물의 의미를 지은은 알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는 것. 이렇게밖에 해줄 수 없어서 미안하다는 것. 지은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발목 위쪽에 시퍼렇게 든 멍자국이 보였습니다. 누군가 거칠게 다룬 흔적이었죠. 지은의 눈빛이 싸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야, 한지은. 시어머니 오금순이었습니다. 63의 나이가 무색하게 번쩍이는 금목걸이와 명품 정장으로 치장한 금순이 방문을 벌컥 열었어요. 뭐야, 또 여기 있어? 금순의 눈이 며느리를 훑었습니다. 마치 더러운 걸레를 보는 듯한 시선이었죠. 벙어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다고 매일 여기 붙어 있냐? 지은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대답할 수 없는 척했어요. 금순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즉, 저 꼬라지 봐. 부모한테 얼마를 받았는지도 모르겠고 말도 못하고 완전 쓰레기네. 그 말에 지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금순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어요. 야, 너 부모 유산 정확히 얼마야? 변호사가 너만 알려줬다며? 지은이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네 부모가 죽기 전에 분명히 뭔가 말했을 거 아냐?
금순이 지은의 턱을 거칠게 잡아 올렸어요. 입 열어. 얼마야? 지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어요. 금순이 이를 갈았습니다. 이 답답한 년. 벙어리인 척하면서 속으로 비웃고 있지? 손바닥이 허공을 갈랐어요. 찰싹. 지은의 뺨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변호사 그놈도 입이 무겁고 은행도 본인 아니면 안 된다고 지랄이고 금순이 지은의 머리카락을 움켜쥐었어요. 내가 죽으면 남편한테 가는 거 맞지? 그럼 간단하잖아. 지은의 심장이 쿵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낮은 기침 소리가 들렸어요. 사모님, 식사 준비가 되었습니다. 최 여사였습니다. 60의 나이에 검은 머리칼을 단정하게 묶은 여자가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금순이 최 여사를 날카롭게 바라봤습니다. 최 여사, 요즘 왜 이렇게 눈에 안 띄어? 최 여사의 표정이 미동도 없이 굳어졌어요. 바쁘셔서 부르시질 않으시니. 바빠? 내가? 금순이 비웃었습니다. 됐어, 밥이나 가져와. 금순이 손을 휘저으며 방을 나갔어요. 발소리가 복도 끝으로 사라지자 최 여사가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눈이 지은과 마주쳤어요. 한순간 두 사람 사이에 말없는 신호가 오갔습니다. 최 여사가 정석의 침대 곁으로 다가갔어요. 회장님, 오늘은 좀 어떠세요? 정석의 눈이 천천히 깜빡였습니다. 한 번은 괜찮다, 두 번은 힘들다. 두 번이었어요. 최 여사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었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만요. 지은이 수건을 짜며 낮게 속삭였어요.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입술의 움직임만으로도 최 여사는 알아들었습니다. 오늘 밤이에요. 최 여사가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복도 저편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묵직하고 느릿한 발소리. 지은의 등줄기가 서늘하게 식었어요. 남편 하진우였습니다. 36의 얼굴에 어울리지 않게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술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뭐야, 또 이 방이야? 진우가 문틈 사이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벙어리 주제에 참 부지런하네. 지은이 고개를 숙였어요. 진우가 핸드폰을 꺼내며 피식 웃었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또 내 재산 얘기하더라. 대체 얼마야, 그게? 지은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변호사 그 새끼, 네 사인 없으면 금액도 안 알려준다며? 개웃기네. 진우가 지은의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야, 순순히 서류에 사인해. 그럼 편하게 이혼시켜줄게. 지은의 손이 떨렸어요. 아, 근데 내가 죽으면 내가 다 받는 거 맞지? 진우의 눈이 섬뜩하게 빛났습니다. 엄마 말로는 그게 더 간단하대. 지은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진우가 코웃음을 치며 일어섰습니다. 엄마, 밥 먹자. 발소리가 멀어지자 최 여사가 지은의 손을 조용히 잡았어요. 아가씨, 조금만 참아요. 지은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놀랍도록 차가웠어요. 이를 악문 입술 사이로 아무도 듣지 못할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딱 갚을 거예요. 최 여사의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300평짜리 저택 위로 붉은 노을이 번지고 있었지만 그 아름다운 빛조차 이 집의 어둠을 걷어내지는 못했어요. 지은은 시아버지의 마른 손을 잡은 채 오늘 밤을 기다렸습니다. 모든 것이 바뀔 오늘 밤을. 자정이 넘어서야 저택이 고요해졌습니다. 지은은 시아버지의 방에서 나와 부엌으로 향했어요. 어둠 속에서 최 여사가 따뜻한 대추차를 내밀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마주 앉았어요. 최 여사가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가씨, 오늘 사모님이 한 말 다 들었어요. 죽으면 간단하다고 했죠? 지은의 어깨가 움찔했어요. 걱정 마세요. 내가 살아있는 한 절대 그렇게 안 돼요. 지은이 메모지를 꺼내 펜을 들었습니다. 벙어리인 척하는 이 집에서 최 여사와의 소통은 늘 이랬어요.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최 여사가 그 글씨를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앞치마 주머니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20해 전 일이에요. 우리 수연이가 8살 때 심장에 구멍이 뚫렸어요. 지은이 숨을 멈췄습니다. 수술비가 3천만 원이었어요. 그때 3천만 원이면 집 한 채 값이었죠. 최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남편은 도망갔고 친정도 없었고 수연이가 점점 파래지는데 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빛바랜 메모지가 들어 있었어요.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딸아이 꼭 살리게. 갚지 않아도 되네. 회장님이 사모님 몰래 현금으로 주셨어요. 3,500만 원. 수술비하고 병원비까지 전부요.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시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말 한마디 못하고 침대에 누워 눈물만 흘리던 그 모습. 그 돈으로 우리 수연이가 살았어요. 지금 31살 결혼해서 애들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최 여사가 지은의 손을 꼭 쥐었어요. 그런 분을 저 인간들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밥값도 안 되는 짐덩어리래요. 지은의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사람이 지은 죄는 하늘이 알고 베푼 복은 사람이 갚는 법이에요. 최 여사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어요. 나는 은혜를 갚아야 합니다. 목숨 걸고 갚을 거예요. 지은이 펜을 들어 메모지에 적었습니다. 저도 갚을 게 있어요. 저 사람들이 한 짓 전부 다요. 최 여사가 그 글씨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의 손이 꽉 맞잡혔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20해 전에 뿌린 은혜의 씨앗이 이제야 싹을 틔우려 하고 있었습니다. 2년 전 여름이었습니다. 지은은 출장에서 하루 일찍 돌아왔어요. 안방에서 여자의 웃음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어요. 침대 위에 남편이 26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당신, 이게 뭐야? 지은이 소리쳤어요. 남편이 이불을 끌어당기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휴, 시끄러워. 어린 여자가 좋아졌어. 어쩔 건데. 뭐라고? 네 부모 살아있을 때는 참았지. 근데 이제 뭐가 무서워서 참아? 남편이 피식 웃었어요. 네가 가진 거라곤 부모 유산뿐이잖아. 그것만 내놓으면 깔끔하게 이혼해 줄게. 지은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때 시어머니 금순이 방문을 열었어요. 어머님, 이거 보세요. 진우 씨가 지금. 금순이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이고, 남자가 한 번쯤 그럴 때도 있지. 뭘 그렇게 호들갑이야. 어머님, 시끄러워. 나 바빠. 금순이 문을 닫고 나가버렸어요. 지은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도 아무도 자기 편이 아니었어요. 그 순간 목에서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실어증이었어요. 충격이 성대를 틀어막은 것처럼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죠. 어머, 얘가 진짜 벙어리가 됐네. 쯧쯧, 이것도 네 팔자야 팔자. 3개월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밤 지은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목소리가 돌아온 거였죠. 하지만 지은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시어머니의 대화를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전현 재산이 대체 얼마야? 빨리 알아내야지. 전현이 죽으면 남편인 내가 다 받잖아.
간단하네. 지은의 온몸이 얼음처럼 굳어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돈만 노렸구나. 그날부터 지은은 벙어리로 남기로 결심했어요. 시어머니 핸드폰에 복제 앱을 심었습니다. 저택 곳곳에 초소형 녹음기를 숨겼어요. 2년 동안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벙어리는 투명 인간이었어요. 아무도 지은을 경계하지 않았죠. 지은이 메모지에 적었습니다. 최 여사님, 저도 준비된 게 있어요. 상자 안에는 녹음기, 서류, 사진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어요. 벙어리라서 할 수 있었어요. 최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지은은 부엌에서 물을 마시다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거실에서 시어머니와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평소와는 다른 낮고 은밀한 톤이었죠. 엄마, 전현 재산 못 빼내면 어떡해요. 변호사가 꿈쩍도 안 해요. 그러니까 빨리 처리해야지. 지은이 숨을 죽이고 벽에 귀를 대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본인 사인 없으면 절대 안 된대요. 위임장도 안 받아줘요. 그럼 방법이 하나밖에 없잖아. 금순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전현이 죽으면 남편인 내가 전부 상속받아. 간단하지? 지은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설마 이 사람들이 정말로. 근데 어떡해요? 여기서 죽으면 의심받잖아요. 그러니까 강원도 산골로 데려가는 거야. 거기 폐가 하나 있어. 금순이 낮게 웃었어요. 그 웃음소리가 지은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거기다 버리면 누가 알아? 산짐승이 알아서 처리해 주겠지. 지은의 손이 벽을 짚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럼 아버지는요? 영감탱이? 그것도 같이 처리해. 지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차피 말도 못하고 누워만 있잖아. 요양원 보내면 돈 들고 집에 두면 골칫덩이고. 그래도 아버진데. 닥쳐. 네 아버지가 뭘 해줬어? 재산은 다 내 명의로 해놓고 쓰러지니까 집만 됐잖아. 금순의 목소리에 도끼가 서렸어요. 벙어리 며느리랑 쓸모없는 영감탱이. 둘 다 산에 갖다 버리면 끝이야. 지은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어요. 소리가 새어나올 것 같았거든요. 이번 주 토요일에 해. 비 온다니까 딱이야. 약은요? 수면제 타면 돼. 전현이 마시는 물에 몰래 넣어. 금순이 손가락을 튕겼어요. 잠들면 차에 싣고 가서 버리면 끝. 누가 알겠어. 알겠어요, 엄마. 발소리가 가까워지자 지은은 황급히 자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고 벽에 등을 기댔어요.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토요일이면 사흘 뒤야. 지은은 이를 악물었어요. 가만히 당하고 있을 순 없었습니다. 죽을 순서를 기다릴 순 없었어요. 그날 밤 지은은 최 여사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최 여사가 눈을 비비며 문을 열었어요. 지은이 메모지에 급하게 적었습니다. 토요일에 저랑 아버님을 산에 버린대요. 수면제 타서 잠들면 차에 싣고 간대요. 최 여사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어요. 메모지를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 인간들이 결국 최 여사가 이를 갈았어요. 아가씨,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해요. 당하고만 있으면 안 돼요.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에 도끼가 서렸어요. 이제 복수는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이었어요. 최 여사의 방은 좁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창문 틈으로 차가운 바람이 스며들었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뜨거웠어요. 지은이 메모지에 급하게 적었습니다. 토요일에 저랑 아버님을 산에 버린대요. 최 여사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어요. 그 인간들이 결국 최 여사가 이를 갈았습니다.
아가씨,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지은이 고개를 저었어요. 메모지에 적었습니다. 증거가 없어요. 누가 믿겠어요? 최 여사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어떡해요? 가만히 당할 순 없잖아요. 지은이 메모지를 내려놓았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최 여사님. 최 여사가 얼어붙었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아가씨? 저, 말할 수 있어요. 최 여사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뭐라고요? 실어증 아니에요. 말할 수 있어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2년 만에 다른 사람 앞에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세상에, 아가씨가 말을. 최 여사가 지은의 손을 덥석 잡았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2년 동안 왜 말을 안 하신 거예요? 지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엔 진짜 안 나왔어요. 충격받아서요.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남편의 배신, 시어머니의 냉정한 외면. 그런데 3개월쯤 지나니까 목소리가 돌아왔어요. 지은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들었어요. 저 사람들이 제 재산 얘기하는 거요. 최 여사의 눈이 커졌어요. 죽으면 다 받는다고. 그게 더 간단하다고.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계속 벙어리인 척했어요. 말하면 죽을 것 같았어요. 최 여사가 지은을 꼭 안아주었어요. 아가씨, 2년 동안 얼마나 무서웠어요. 최 여사님한테도 말 못해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당연히 그랬어야죠. 최 여사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네. 최 여사님만 알아요. 저 인간들은 몰라요. 진짜 벙어리인 줄 알아요. 최 여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그럼 이건 우리만의 비밀이에요. 절대 들키면 안 돼요.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인간들 앞에서는 계속 벙어리인 척해야 해요. 알겠죠? 네, 알아요. 두 사람의 손이 꽉 맞잡혔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할지 얘기해요. 최 여사가 진지한 얼굴로 말했어요. 토요일에 저랑 아버님을 한꺼번에 버린다고 했어요.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면제 타서 잠들면 차에 싣고 간대요. 강원도 산골 폐가예요. 최 여사가 이를 악물었어요. 둘 다 한꺼번에? 네. 산짐승이 알아서 처리할 거라고. 지은의 몸이 떨렸습니다. 최 여사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러다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아가씨,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저 인간들 계획을 역이용하는 거예요. 최 여사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토요일 아침에 제가 물을 바꿔치기 할게요. 아가씨는 약 먹은 척, 잠든 척만 해요.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인간들이 아가씨랑 회장님을 폐가에 버리고 돌아가면 제가 바로 갈게요. 최 여사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어요. 폐가에서 둘 다 데리고 나올게요. 어디로요? 강원도 산골에 제 사촌 동생이 살아요. 거기 빈집이 있어요. 최 여사가 지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 인간들은 둘 다 죽은 줄 알겠죠. 지은의 눈에 불꽃이 일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복수를 준비하는 거예요. 최 여사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아가씨가 2년 동안 모은 증거 있잖아요. 그거 전부 백업해 놓으세요.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중에 저 인간들 목줄 잡을 때 필요할 거예요.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은혜는 갚고 원수도 갚는 거예요. 그게 순서지. 창밖으로 어둠이 깔리고 있었어요. 토요일까지 이틀. 목숨을 건 작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은은 평소처럼 일어나 세수를 했어요. 거울 속 얼굴이 창백했지만 애써 표정을 다잡았습니다.
오늘이 그날이었어요. 부엌에서 최 여사가 물컵을 들고 나왔습니다. 눈이 마주치자 최 여사가 살짝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은 이미 바꿔치기 되어 있었습니다. 지은아, 이리 와서 밥 먹어. 시어머니 금순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식탁 위에는 따뜻한 밥과 국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컵 하나. 지은은 고개를 숙인 채 자리에 앉았어요. 오늘 날씨 좋다. 드라이브나 갈까 했는데 금순이 능청스럽게 말했습니다. 너도 같이 가자. 바람 좀 쐬고.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벙어리인 척, 아무것도 모르는 척. 물 마셔. 목마르지? 금순이 물컵을 밀었습니다. 지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컵을 들어 입술에 대었습니다. 꿀꺽꿀꺽. 금순의 눈이 번뜩였어요. 다 마셔. 물 많이 마셔야 건강하지. 지은은 컵을 비웠습니다. 최 여사가 바꿔치기한 물이었어요. 수면제 따위 들어있지 않았죠. 하지만 연기는 해야 했습니다. 밥을 몇 숟갈 뜨다가 지은이 눈을 깜빡거렸어요. 왜 그래? 졸려? 금순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지은이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비볐어요. 숟가락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아이고, 벌써 졸리네. 최 여사, 우리 며느리 좀 방에 눕혀. 최 여사가 지은을 부축해서 방으로 데려갔어요. 문이 닫히자 최 여사가 귓속말로 말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이제 잠든 척만 해요. 지은이 살짝 고개를 끄덕이고 침대에 누웠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숨소리만은 고르게 유지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진짜 잠들었어? 남편의 목소리였어요. 지은의 볼을 손가락으로 쿡쿡 찔렀습니다. 완전 뻗었네. 약발 좋다. 금순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영감탱이도 먹였어? 응. 아까 죽에 타서 줬어. 완전 골아떨어졌어. 지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시아버지도 약을 먹었구나. 자, 빨리 옮기자. 해지기 전에 끝내야지. 금순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누군가 지은의 몸을 들어 올렸습니다. 남편이었어요. 무거워. 짐승만도 못한 게. 투덜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은 온 힘을 다해 축 늘어진 척했어요. 차 트렁크가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쿵. 지은의 몸이 차가운 바닥에 내팽개쳐졌어요. 영감탱이도 싫어. 또 한 번 쿵 소리가 났습니다. 시아버지가 옆에 실린 거였어요. 트렁크가 닫혔습니다. 어둠 속에서 지은은 눈을 살짝 떴어요. 옆에 시아버지의 마른 몸이 느껴졌습니다. 숨소리가 약했어요. 진짜 수면제를 먹은 거였죠. 아버님, 조금만 참으세요. 지은은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덜컹덜컹 흔들리는 트렁크 안에서 지은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 1시간쯤 지났을 때 금순과 남편의 대화가 들려왔어요. 엄마, 진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뭐가 걱정이야? 산골 폐가에 버리면 끝이야. 금순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 달만 지나면 실종 신고하고 사망 처리하면 돼. 그럼 재산은요? 당연히 내 거지. 남편이니까. 지은의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영감탱이 재산도 내 명의로 다 바꿔놨으니까 걱정 마. 역시 엄마. 남편이 웃었습니다. 근데 전현 재산이 정확히 얼마인지 아직도 몰라요? 몰라. 변호사 그 새끼가 끝까지 안 알려줬어. 금순이 혀를 찼어요. 근데 상관없어. 전현 죽으면 자동으로 내 거야. 그럼 됐죠 뭐. 지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돈만 봤구나. 결혼도 사랑도
전부 거짓이었어. 차가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여기야. 내려. 차가운 공기가 밀려들었습니다. 산속 특유의 흙냄새와 나뭇잎 썩는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트렁크가 열렸습니다. 꺼내. 남편이 지은의 몸을 끌어냈어요. 질질 끌려가는 동안 지은은 눈을 감은 채 버텼습니다. 돌멩이가 등을 찔렀지만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쿵. 차가운 땅바닥에 내팽개쳐졌습니다. 영감탱이도, 시아버지도 옆에 던져졌어요. 야, 이제 진짜 끝이다. 금순이 지은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2년 동안 벙어리로 살더니 이제 진짜 영원히 입 다물게 됐네. 발로 지은의 옆구리를 툭 찼어요. 지은은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엄마, 빨리 가요. 어두워지기 전에 내려가야죠. 알았어, 알았어.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차 문이 닫히고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점점 멀어지는 소리. 그리고 고요. 지은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하늘에 별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차가운 바람이 볼을 스쳤습니다. 살았어. 지은은 몸을 일으켰습니다. 옆에 누운 시아버지를 바라봤어요. 눈을 감은 채 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지킬게요. 지은이 시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그때 어둠 속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의 몸이 굳었어요. 아가씨.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최 여사였어요. 오래 기다렸죠? 저 인간들 몰래 따라오느라 늦었어요.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최 여사님, 울지 말아요. 이제 시작이에요. 최 여사가 지은의 손을 잡았어요. 안전한 곳으로 가요. 거기서 복수를 준비하는 거예요.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 여사가 시아버지를 업었어요. 예순의 나이에 힘겹겠지만 단단한 눈빛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어둠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산길을 1시간쯤 걸었을 때 작은 집이 보였습니다. 최 여사의 사촌 동생 집이었어요. 낡았지만 단단한 한옥이었습니다. 여기에요. 들어가요. 최 여사가 시아버지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어요. 지은이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따뜻한 아랫목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최 여사가 미리 연락해둔 것 같았습니다. 시아버지를 이불 위에 눕혔어요. 아직 수면제가 깨지 않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사촌 동생은 읍내에 볼일 보러 갔어요. 내일 아침에 올 거예요. 최 여사가 부엌으로 가며 말했습니다. 따뜻한 물 끓여올게요. 회장님 깨시면 드셔야 할 거예요. 지은은 시아버지 곁에 앉았어요. 창문 틈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마른 얼굴, 깊은 주름, 힘없이 늘어진 손. 2년 전만 해도 이 사람은 당당한 기업가였어요. 지금은 자식에게 버림받은 노인이 되어버렸죠. 지은이 시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어요. 아버님, 지은이 낮게 불렀습니다. 2년 만에 시아버지를 향해 소리내어 부르는 호칭이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 시아버지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천천히 눈이 떠졌어요. 흐릿한 눈동자가 천장을 향했습니다. 아버님, 정신이 드세요? 지은이 얼굴을 가까이 가져갔어요. 시아버지의 눈이 지은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눈이 커졌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지은아? 힘겹게 내뱉은 목소리였어요. 네, 아버님. 저예요. 시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말을 할 수 있었어?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죄송해요, 아버님. 말할 수 있었는데 숨겼어요. 왜? 그래야 살 수 있었어요. 지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 사람들이 제 재산만 노린다는 걸 알았어요. 벙어리인 척하면서 증거를 모았어요. 시아버지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미안하다. 미안해. 떨리는 손이 지은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내가, 내 자식 놈들이 그런 짓을. 지은이 시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버님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야. 내가 눈이 멀었어. 아내가 어떤 인간인지도 모르고.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들이 어떤 놈인지도 모르고. 눈물이 마른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내 부모님 재산 보고 결혼시킨 거야. 금순이가 돈 많은 집 딸이라고. 지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지만 직접 들으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하다, 지은아. 이 못난 시아버지를 용서해라. 시아버지가 오열했어요. 마른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지은이 시아버지의 손을 더 꼭 잡았어요. 아버님,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저한테 진심으로 대해주신 분은 아버님뿐이었어요. 시아버지의 눈이 커졌어요. 제가 발 닦아드릴 때마다 눈물 흘리셨잖아요. 그 마음 알아요.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님은 말 못하셔도 저한테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말해주셨어요. 시아버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 지킬 거예요. 저 사람들한테 복수도 하고요. 지은이 시아버지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우리 같이 살아남아요. 네. 시아버지가 지은의 손을 꼭 쥐었어요. 힘없는 손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최 여사가 따뜻한 물을 들고 들어왔어요. 회장님, 정신이 드셨네요. 시아버지가 최 여사를 바라봤습니다. 최 여사. 네, 회장님. 저예요. 최 여사가 시아버지 곁에 무릎을 꿇었어요. 20해 전에 회장님이 제 딸 살려주셨잖아요. 이번엔 제가 회장님 살릴 차례예요. 시아버지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맙네. 고마워. 최 여사가 시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시아버지가 두 사람의 손을 번갈아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세 사람의 손이 포개졌어요. 차가웠던 손이 따뜻해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쏟아졌어요. 산속 작은 집에서 새로운 가족이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피보다 진한 은혜로 맺어진 가족. 그날 밤 지은은 잠들지 못했어요. 시아버지 곁을 지키며 생각했습니다. 반드시 복수할 거예요. 아버님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최 여사님을 위해서. 주먹을 꽉 쥐었어요. 복수의 불꽃이 가슴속에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산속 작은 집에서 세 사람의 생활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어요. 최 여사는 시아버지의 간병을 맡았습니다. 따뜻한 죽을 끓이고 몸을 닦아드리고 재활 운동을 도왔어요. 시아버지는 조금씩 기력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복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가져온 증거 자료들을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녹음 파일, 복사한 서류, 사진들. 2년 동안 모은 것들이 상자 가득 들어 있었어요. 이건 뭐예요? 최 여사가 서류 뭉치를 들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버님 재산을 자기 명의로 빼돌린 증거예요. 지은이 서류를 펼쳤어요. 3년 전부터 조금씩 옮겼더라고요. 아버님이 쓰러지시기 전부터요. 최 여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 인간들이 처음부터 계획하고 있었구나. 네. 아버님이 쓰러지신 것도 우연이 아닐 수 있어요. 지은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뇌출혈 전에 누가 약을 줬을 수도 있어요. 최 여사가 숨을 멈췄습니다. 설마. 증거는 없어요. 하지만 의심은 가요. 지은이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건 남편 비자금 장부예요. 내 연녀한테 준 돈 내역이 다 있어요. 얼마나 돼요? 2년 동안 3억 넘게요. 최 여사가 혀를 찼습니다. 그 돈이 다 아가씨 돈이었을 텐데. 네. 제 부모님 유산에서 빼간 거예요. 지은의 손이 떨렸어요. 그때 시아버지가 낮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지은아. 지은이 시아버지 곁으로 갔어요. 왜요, 아버님? 금순이. 비상금 숨겨둔 곳 알아. 시아버지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저택 지하실. 금고가 있어. 지은의 눈이 커졌어요. 비밀번호도 알아. 금순이 생일이야. 최 여사가 메모를 했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어요? 현금이랑 금괴. 아마 10억은 넘을 거야.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거 나중에 회수할게요, 아버님. 시아버지가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명의로 된 것도 있어. 금순이가 위조한 서류로 가져갔지만 원래 아버님 거라는 증거가 있으면 되죠? 내 서재. 책상 이중 바닥 밑에. 진짜 서류 있어. 지은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다 찾아올게요, 아버님. 걱정 마세요. 그날 밤 지은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저택 보안 시스템에 접속했어요. 2년 전에 심어놓은 백도어가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화면에 저택 내부가 보였어요. 거실에서 금순과 남편이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야, 경찰에서 연락 왔어? 아니, 실종 신고 접수만 됐대. 금순이 와인을 마시며 웃었어요. 한 달만 지나면 사망 처리할 수 있어. 그럼 끝이야. 근데 엄마 지은이 재산 변호사가 아직 안 풀어줘요. 왜? 본인이 와야 한대요. 아니면 사망 확인서 가져오래요. 금순이 혀를 찼습니다. 짜증나네. 빨리 사망 처리해야겠다. 지은의 눈에 불꽃이 일었어요. 그래, 기다려. 내가 직접 찾아갈 테니까. 최 여사가 지은 옆에 앉았습니다. 저 인간들 꼴 좀 봐요. 사람 죽여놓고 와인이나 마시고 곧 저 와인잔이 깨질 거예요. 지은이 차갑게 웃었어요. 한 달 뒤면 저 인간들이 저를 죽은 사람으로 신고하겠죠. 그때 나타나면요? 귀신인 줄 알겠죠. 최 여사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 전에 저 인간들 뒤통수부터 때려야 해요.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심리전부터 시작할 거예요. 다음 날 지은은 계획을 실행에 옮겼어요. 금순의 핸드폰으로 이상한 문자가 날아갔습니다. 발신자 불명. 오금순, 너 뭐 했는지 나 다 알아. 금순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야 이게? 바로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스팸인가? 하지만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날 저녁 또 문자가 왔습니다. 산에 버린 것들. 잘 있을까? 금순의 손이 떨렸어요. 진우야. 왜요, 엄마? 이것 좀 봐. 남편의 얼굴도 창백해졌습니다. 누가 보낸 거예요? 몰라. 발신자가 안 뜨잖아. 두 사람은 불안한 눈빛을 교환했어요. 산속 작은 집에서 지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작이야. 복수의 서막이 열리고 있었어요. 3주가 지났습니다. 금순과 남편은 점점 불안해지고 있었어요. 익명의 문자는 매일 밤 어김없이 날아왔습니다. 내 아들 내 연녀 이름 알아. 김수진이지? 지하실 금고에 뭐가 있는지도 알아. 곧 만나자. 금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어졌습니다. 도대체 누가 보내는 거야? 남편도 예민해져 있었어요. 엄마, 진짜 귀신 아니에요? 지은이가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돼. 그 산골에서 어떻게 살아? 금순이 소리쳤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 지은은 결심했어요. 직접 가야겠어요. 최 여사가 놀란 눈으로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저택에요? 너무 위험해요. 아버님이 말씀하신 서류랑 금고 직접 가져와야 해요. 지은의 눈빛이 단단했어요. 저 인간들이 눈치채기 전에 움직여야 해요. 최 여사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내가 같이 갈게요. 안 돼요. 최 여사님은 아버님 곁에 계셔야 해요. 지은이 최 여사의 손을 잡았어요. 저 혼자 다녀올게요. 믿어주세요. 최 여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조심해요. 반드시 돌아와야 해요. 다음 날 새벽 지은은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보안 시스템으로 확인한 결과 금순과 남편은 외출 중이었어요. 내연녀 집에 간 것 같았습니다. 지은은 뒷문으로 들어갔어요. 2년 동안 살았던 집. 하지만 이제는 적의 영역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서재로 향했어요. 시아버지의 책상이 보였습니다. 책상 아래를 더듬었어요. 이중 바닥이 손에 잡혔습니다. 딸깍. 작은 공간이 열렸어요. 그 안에 서류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은이 봉투를 열었어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주식증서, 금융거래 내역서, 시아버지 명의로 된 진짜 서류들이었습니다. 금순이 위조해서 빼돌린 재산의 원본 증거였어요. 찾았다. 지은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이제 지하실이었어요.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습한 공기가 코를 찔렀어요. 금고가 보였습니다. 시아버지가 말한 대로 금순의 생일을 눌렀어요. 비빅.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지은의 입이 벌어졌어요. 현금 다발이 빼곡히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괴. 반짝이는 금괴가 10개 넘게 있었어요. 이게 다 아버님 거였구나. 지은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현금과 금괴를 가방에 담기 시작했어요. 무거웠지만 한 개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때 위층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였습니다. 지은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분명 외출 중이었는데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금순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 핸드폰 놓고 왔네. 진우야, 잠깐 기다려. 지은은 금고 뒤 어둠 속에 몸을 숨겼어요.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발소리가 서재 쪽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실로는 내려오지 않았어요. 찾았다. 가자. 현관문이 다시 닫혔습니다. 차 엔진 소리가 멀어졌어요. 지은은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어요. 위험했다. 하지만 해냈습니다. 지은은 가방을 메고 저택을 빠져나왔어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저녁 금순이 지하실에 내려갔어요. 습관처럼 금고를 확인하려던 거였죠.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뭐야 이게. 텅 빈 금고를 보자 금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내 돈, 내 금괴. 금순이 비명을 질렀어요. 남편이 달려왔습니다. 왜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다 없어졌어. 10억이 넘는 돈이 다 없어졌어. 금순이 주저앉았어요. 누가 가져간 거야? 남편의 얼굴도 하얗게 질렸습니다. 설마 그 문자 보낸 놈이. 금순의 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대체 누구야? 누가 이러는 거야? 산속 작은 집에서 지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복수의 무기가 가득 들어 있었어요. 서류, 현금, 금괴. 이제 절반 왔어. 지은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였어요. 금수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10억이 넘는 돈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졌어요. 누가 한 짓인지 반드시 찾아낸다. 금순이 이를 갈았어요. 다음 날 금수는 사설 탐정을 불렀습니다. 이 문자 보낸 놈 찾아내요. 돈은 얼마든지 줄게.
탐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발신자 추적은 어렵지만 주변 인물부터 조사하겠습니다. 주변 인물? 네. 집안 사정을 이렇게 잘 아는 건 내부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금순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내부자. 그날 밤 금순은 생각에 잠겼어요. 집안 사정을 아는 사람, 금고 위치, 비밀번호, 서재 이중 바닥. 누가 알겠어? 설마. 금순의 머릿속에 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최 여사. 20해 넘게 이 집에서 일한 사람. 금순이 남편을 불렀어요. 진우야, 최 여사 연락 안 돼? 토요일부터 휴가 갔잖아요. 그런데 전화를 안 받아요. 금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토요일, 지은과 시아버지를 산에 버린 날이었어요. 이상하네. 금순의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최 여사의 휴가, 익명 문자가 시작된 날, 금고가 털린 날, 설마 그 여자가 탐정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최 여사라는 여자 조사해요. 60살, 20해 넘게 우리 집에서 일했어요. 알겠습니다. 3일 후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찾았습니다. 최 여사의 사촌 동생이 강원도 산골에 살고 있어요. 금순의 심장이 뛰었어요. 강원도 산골? 네. 정확한 위치는 좀 더 조사해 봐야 합니다. 워낙 깊은 산속이라서요. 금순이 이를 악물었어요. 빨리 찾아내요. 돈은 더 줄게. 한편 산속 작은 집. 지은은 노트북으로 저택 보안 시스템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금순과 낯선 남자가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게 누구지? 지은이 얼굴을 찡그렸어요. 대화 내용이 들렸습니다. 최 여사 사촌 동생 집 위치 빨리 찾아내요.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최 여사님. 지은이 급히 최 여사를 불렀어요. 왜요, 아가씨? 저 인간들이 탐정을 썼어요. 여기 위치 찾고 있어요. 최 여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얼마나 알아냈대요? 아직 정확한 위치는 모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시간 문제예요. 지은의 손이 떨렸어요. 여길 떠나야 해요. 최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사촌 동생한테 연락할게요.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해요. 시아버지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미안하다. 나 때문에. 아버님 잘못 아니에요. 지은이 시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같이 움직여요. 반드시 살아남을 거예요. 그날 밤 세 사람은 짐을 꾸렸어요. 최 여사의 사촌 동생이 마련해준 다른 은신처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무거웠어요. 금순의 추적이 점점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아가씨, 우리 이렇게 도망만 다니면 끝이 없어요. 최 여사가 말했어요. 알아요. 지은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치려고요. 먼저요? 증거 다 모았잖아요. 이제 세상에 알릴 차례예요. 지은의 눈에 불꽃이 일었어요. 저 인간들이 찾아오기 전에 내가 먼저 찾아갈 거예요. 최 여사가 놀란 눈으로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위험해요, 아가씨. 도망 다니는 것도 위험해요. 어차피 끝내야 할 싸움이에요. 지은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 달빛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번 주 안에 끝내요. 저 인간들이 여길 찾기 전에. 그때 지은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지은이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한지은 씨?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세요? 탐정입니다. 오금순 씨가 고용한. 지은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왜 저한테 전화를. 거래하고 싶어서요. 지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오금순 씨가 당신 위치 찾으라고 했어요.
근데 난 돈 많이 주는 쪽 편이거든요. 지은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어요. 얼마 원해요? 5천만 원이요. 그럼 오금순한테 엉뚱한 위치 알려줄게요. 지은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좋아요. 거래해요. 전화가 끊겼어요. 최 여사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누구였어요? 시간을 벌 수 있게 됐어요. 지은이 차갑게 웃었어요. 저 인간들이 엉뚱한 곳으로 가는 동안 우리가 먼저 움직이면 돼요. 복수의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탐정과의 거래가 성사된 다음 날이었습니다. 지은은 안심했어요. 금순이 엉뚱한 곳으로 향하는 동안 복수 계획을 마무리할 시간이 생겼으니까요. 최 여사님, 저 읍내 다녀올게요. 읍내요? 왜요? 증거자료 복사해서 변호사한테 보내려고요. 우체국 가야 해요. 최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해요, 아가씨. 금방 다녀올게요. 아버님, 잘 부탁드려요. 지은이 문을 나섰어요. 산길을 걸어 읍내로 향했습니다. 1시간쯤 걸리는 거리였어요. 그때 산속 작은 집에 검은 승합차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최 여사가 창문을 닫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상하네. 이 깊은 산속에 차가 올 일이 없었어요. 최 여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차가 집 앞에 멈췄어요. 문이 열리고 금순이 내렸습니다. 그 뒤로 남편과 덩치 큰 남자 2명이 따라왔어요. 최 여사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여길. 금순이 비웃었어요. 탐정이란 것들이 돈 더 주니까 진짜 위치도 불어. 최 여사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지은이 어딨어? 몰라요. 거짓말하지 마. 금순이 남자들에게 눈짓했어요. 남자들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열고 시아버지를 끌어냈어요. 영감탱이는 여기 있네. 시아버지가 바닥에 내팽개쳐졌습니다. 금순아. 시아버지가 힘겹게 입을 열었어요. 제발, 이러지 마. 이러지 말라고? 내가 왜? 금순이 시아버지를 내려다봤어요. 눈에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당신이 쓰러져서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금순아. 늙어서 못 움직이면 빨리 죽었어야지. 누구한테 똥오줌 받아내라고. 3년 동안 병수발 해줬으면 알아서 죽어주지는 못할 망정 살아서 도망쳐? 금순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올라갔습니다. 제 발로 도망칠 힘이 어디 있었어? 누가 도와줬지? 시아버지가 입을 다물었어요. 말 안 해? 그래, 말 안 해도 돼. 금순이 최 여사를 노려봤습니다. 이 여자지? 20해 먹여 살려줬더니 배신을 해? 저는 닥쳐. 금순이 최 여사의 뺨을 후려쳤어요. 지은이 어딨어? 말해. 정말 몰라요. 최 여사가 이를 악물었어요. 죽어도 안 말해요. 그래, 그럼 죽어봐. 금순이 남자들에게 손짓했습니다. 남자들이 최 여사를 끌고 갔어요. 나요. 나. 최 여사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승합차 트렁크가 열렸어요. 최 여사와 시아버지가 트렁크에 실렸습니다. 엄마, 지은이는요? 없으면 없는 대로. 이 2명 잡으면 기어 나올 거야. 금순이 차에 올라탔어요. 이번엔 확실하게 끝내야지. 승합차가 출발했습니다. 2시간 후, 지은이 산길을 걸어 돌아왔어요. 집이 보였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어요. 최 여사님? 대답이 없었습니다. 지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텅 비어 있었어요. 최 여사도 시아버지도 없었습니다. 바닥에 무언가 떨어져 있었어요. 최 여사의 핸드폰이었습니다. 지은이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집었어요.
화면에 문자가 떠 있었습니다. 내 차례야. 내일 저녁 6시까지 저택으로 와. 안 오면 이 2명은 죽어. 지은의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안 돼.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탐정이 배신한 거였습니다. 양쪽에 다 팔아먹은 거예요. 내가 바보였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최 여사님, 아버님, 2년 동안 함께 싸워온 사람들, 유일한 가족, 그 사람들이 잡혀갔어요. 지은은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어떻게, 복수고 뭐고 다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그 사람들을 살려야 했어요. 하지만 저택으로 가면 지은도 죽는 거였습니다. 안 가면 최 여사와 시아버지가 죽어요. 막다른 골목이었습니다. 지은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어둠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내일 저녁까지 시간이 얼마 없었어요. 그날 밤 지은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텅 빈 집에 혼자 남았어요. 바람 소리만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최 여사가 끓여주던 따뜻한 차도 없었어요. 시아버지의 고른 숨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무릎을 끌어안고 구석에 웅크렸어요. 눈물이 마를 틈이 없었습니다. 내가 바보였어. 탐정을 믿은 게 실수였어요. 돈으로 산 충성은 더 큰 돈에 팔리는 법이었죠. 최 여사님, 아버님, 두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최 여사, 20해 전에 시아버지가 딸을 살려줬다고, 그 은혜를 갚겠다고 목숨 걸었던 사람. 시아버지, 말도 못하고 누워서 눈물만 흘리던 분. 유일하게 진심으로 미안해했던 사람. 그 두 사람이 지금 금순 손에 있어요. 내가 지켜주겠다고 했는데. 지은이 이마를 바닥에 박았습니다. 약속했는데 같이 살아남자고. 온몸이 떨렸어요.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습니다. 차갑고 둥근 달. 지은은 달을 올려다봤어요. 2년 전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의 배신을 목격하고 시어머니한테 외면당하고 충격으로 말을 잃었던 그날. 말하면 죽는다.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2년 동안 벙어리인 척했습니다. 숨죽이고 참고 증거를 모았어요. 복수를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근데 이게 뭐야? 지은이 비웃었습니다. 결국 다 잃었잖아. 증거도 있어요. 돈도 있어요. 하지만 가족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지은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협박 문자를 다시 읽었어요. 내일 저녁 6시까지 저택으로 와. 안 오면 이 2명은 죽어. 저택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 금수는 지은을 죽일 거예요. 3명 다 죽이고 증거인멸하겠죠. 안 가면 최 여사와 시아버지만 죽어요. 지은은 살 수 있어요. 증거를 들고 경찰에 가면 돼요. 하지만 그렇게 살아서 뭐해? 지은이 중얼거렸습니다. 가족을 버리고 혼자 살아남으면 그건 사는 게 아니에요. 지은은 눈을 감았습니다. 부모님 얼굴이 떠올랐어요. 3년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엄마, 아빠. 지은아, 힘들면 도망쳐도 돼. 살아있는 게 중요해. 엄마가 늘 하던 말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도망치면 안 되는 순간이었어요. 지은은 눈을 떴습니다. 떨리던 손이 멈췄어요. 안 도망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번엔 내가 지킬 거야. 지은이 일어섰어요. 저 인간들이 나를 부르는 거잖아. 좋아, 가줄게. 지은의 눈에 불꽃이 일었어요. 근데 당할 생각은 없어. 지은이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2년간 모은 증거들이 있었어요. 녹음 파일, 서류, 사진.
이걸 미리 뿌려놓으면 돼. 지은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경찰, 기자, 변호사, 여러 곳에 증거를 보내놓으면 금순이 지은을 죽여도 끝이 아니에요. 증거가 세상에 퍼지면 금순도 끝나는 거예요. 같이 죽자는 거야. 지은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죽을 생각이 없었어요. 살아서 복수를 끝낼 거예요. 그러려면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지은이 노트북을 켰어요. 밤새 증거 파일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곳에 예약 전송을 걸어놨어요. 내일 저녁 7시. 지은이 저택에서 연락이 없으면 자동으로 발송되게. 이제 보험은 들었어. 지은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어요. 기다려, 최 여사님. 아버님. 지은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반드시 구해드릴게. 새벽빛이 지은의 얼굴을 비췄어요. 절망의 밤이 끝나고 있었습니다. 전쟁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저녁 5시 55분. 지은은 저택 앞에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목까지 뛰었어요. 옷 안쪽에는 초소형 카메라가 달려 있었습니다. 가방 속 녹음기는 이미 작동 중이었어요. 핸드폰 예약 전송. 7시까지 지은이 취소하지 않으면 증거가 세상에 퍼집니다. 경찰, 기자, 변호사. 3군데 동시에. 1시간만 버티면 돼. 지은이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대문이 열렸어요.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딱 맞춰왔네. 남편이 코웃음을 쳤어요. 순순히 오는 거 보니까 머리는 돌아가나 보네. 지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2년간 해왔던 대로 벙어리인 척. 남편이 지은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어요. 저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금순이 앉아 있었어요. 와인잔을 흔들며 비웃고 있었습니다. 어머, 우리 벙어리 며느리. 산에서 기어 나왔네. 지은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어요. 근데 말이야. 금순이 와인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2년 동안 벙어리인 척했다며? 지은의 눈이 흔들렸어요. 탐정한테 다 들었어. 최 여사한테 말하는 거 봤대. 금순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지은에게 다가왔어요. 연기 한번 기가 막히더라. 우리 집에서 2년 동안 스파이 노릇했어? 지은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해봐. 벙어리 아니잖아. 말하라고. 금순이 지은의 뺨을 후려쳤어요. 찰싹. 지은의 고개가 돌아갔습니다. 최 여사님이랑 아버님 어디 있어요? 지은이 낮게 말했습니다. 금순의 눈이 반짝였어요. 목소리 좋네. 2년 만에 듣는 거야? 어디 있냐고요? 보고 싶어? 그래, 보여줄게. 따라와. 금순이 지하실 문을 열었습니다. 어둡고 축축한 계단이 보였어요. 지은이 내려갔습니다. 지하실 구석에 2사람이 보였습니다. 의자에 묶여 있었어요. 최 여사와 시아버지. 최 여사님, 아버님. 지은이 달려갔습니다. 최 여사가 고개를 들었어요. 입술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어요. 아가씨, 왜 왔어요? 도망쳤어야지. 어떻게 2분 두고 도망쳐요? 시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은아, 미안하다. 아버님 잘못 아니에요. 제가 구해드릴게요. 금순이 계단을 내려왔어요. 감동적이네. 가족 상봉? 금순이 비웃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자. 금순이 서류를 꺼냈어요. 여기 사인해. 전 재산 포기 각서. 지은이 서류를 받습니다. 사인하면 살려줄 거예요? 내가 죽으면 재산은 진우한테 가지만 변호사 그놈이 까다롭게 굴잖아. 금순이 혀를 찼어요. 내가 직접 사인하면 깔끔해. 소송 걸릴 일도 없고. 지은은 알았어요.
사인해도 어차피 가둬놓고 죽을 때까지 내버려 둘 거예요. 하지만 시간을 벌어야 했습니다. 지금 6시 10분, 7시까지 50분. 그때까지만 버티면 돼요. 사인할게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대신 2분 먼저 풀어주세요. 안 돼. 사인 먼저. 그럼 안 해요. 지은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금순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인연이 협상을 해? 풀어주면 사인할게요. 안 풀어주면 안 해요. 간단하죠. 지은의 눈빛이 차가웠어요. 강제로 손잡고 사인시킬 거예요? 그런 건 법적으로 무효해요. 금순이 이를 갈았어요. 좋아. 1명만 풀어줄게. 2명 다요. 1명. 아니면 셋 다 여기서 썩어. 지은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최 여사님 먼저요. 최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안 돼요, 아가씨. 저 말고 회장님 먼저. 최 여사님이 나가셔야 해요. 지은이 최 여사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 담긴 의미. 최 여사가 알아챘어요. 알겠어요. 금순이 남편에게 눈짓했습니다. 남편이 최 여사의 줄을 풀었어요. 꺼져. 이상한 짓 하면 이 둘 죽는다. 최 여사가 비틀거리며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지하실 문이 닫혔어요. 이제 지은과 시아버지 그리고 금순 일행만 남았습니다. 시계가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었어요. 6시 20분, 40분 남았습니다. 6시 30분. 금순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자, 최 여사는 보내줬어. 이제 사인해. 지은이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천천히 읽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뭘 그렇게 꼼꼼히 봐. 빨리 사인해. 조항이 많네요. 꼼꼼히 읽어야죠. 지은이 페이지를 넘겼어요. 시간을 끌고 있었습니다. 6시 40분. 야, 장난해? 남편이 짜증을 냈어요. 빨리 안 해? 급하게 사인했다가 무효되면 어쩌려고요. 지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금순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인연이 끝까지. 6시 50분. 10분 남았습니다. 됐어. 그냥 사인해. 금순이 지은의 손을 잡아 끌었어요. 여기 사인하라고. 지은이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천천히 펜을 내렸습니다. 그때 위층에서 굉음이 울렸어요. 쾅! 뭐야? 금순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어요. 여러 명이 뛰어오는 소리.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지하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경찰들이 계단을 내려왔어요. 오금순, 하진우, 강금 및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한다. 금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야 이게.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남편이 도망치려 했어요. 경찰 2명이 달려들어 바닥에 제압했습니다. 으악, 닥쳐. 수갑이 채워졌어요. 금순도 붙잡혔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나 누군지 알아? 오금순 씨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금순의 손에 수갑을 채웠어요. 그때 최 여사가 경찰들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아가씨, 최 여사님. 지은이 달려갔어요. 2 사람이 얼싸안았습니다. 경찰 부르셨구나. 아가씨가 눈빛으로 말했잖아요. 나가서 도움 부르라고. 최 여사가 눈물을 흘렸어요. 제가 늦을까봐 얼마나 무서웠는지. 시아버지의 줄도 풀렸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지은아. 시아버지가 지은의 손을 꼭 잡았어요. 고맙다. 고마워. 경찰이 금순을 끌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금순이 발버둥 쳤어요. 잠깐만. 금순이 지은을 노려봤습니다. 인연이
내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지은이 천천히 금순에게 다가갔어요. 2년 만에 똑바로 마주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님, 지은이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차갑고 또렷했습니다. 2년 동안 벙어리인 척하면서 다 봤어요. 금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님이 아버님 재산 빼돌리는 거, 남편이 내 연녀한테 돈 갖다 바치는 거. 지은이 한 발짝 더 다가갔어요. 저랑 아버님 산에 버리자고 모의하는 것까지 전부 다 녹음했어요. 금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경찰이랑 기자한테 이미 다 보냈어요. 지금쯤 뉴스에 나오고 있을걸요. 지은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벙어리라서 할 수 있었어요. 고마워요, 어머님. 금순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2년이 끌고 가. 경찰이 금순을 끌었습니다. 안 돼. 나 2년한테 속은 거야. 나 억울해. 금순의 비명이 멀어져 갔어요. 남편도 끌려나갔습니다. 지은아, 잠깐. 나 잘못했어. 용서해줘. 지은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차갑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경찰차 문이 닫혔어요. 사이렌이 울리며 차가 멀어졌습니다. 저택 앞에 세 사람이 남았어요. 지은, 최 여사, 시아버지. 끝났어요. 지은이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끝났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2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었습니다. 최 여사가 지은을 꼭 안아주었어요. 잘했어요, 아가씨. 정말 잘했어요. 시아버지가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지은아. 이 못난 시아버지 대신 복수해줘서. 아버님, 복수 아니에요. 지은이 눈물을 닦았어요. 저희 셋이 살아남은 거예요. 하늘에 별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있었어요. 긴 악몽이 끝났습니다. 1년 후, 오금순 피고인에게 징역 15년, 하진우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강금, 살인미수, 재산횡령, 사문서 위조. 죄목이 산더미처럼 쌓였어요. 금순이 끌려나가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억울해. 나 억울하다고. 지은은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봤어요. 1년 전 자신을 내려다보던 그 오만한 얼굴. 이제는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돌아섰어요.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강원도 산골 작은 집, 마당에 꽃이 피어 있었어요. 처마 끝에 달린 풍경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아버님, 천천히요. 지은이 시아버지의 팔을 잡았어요. 시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한 발짝 내디뎠습니다. 또 한 발짝. 1년 전에는 눈도 못 뜨고 누워만 있던 분이었어요. 말도 못하고 손가락 하나 못 움직이던 분. 이제는 지팡이를 짚고 직접 걸었습니다. 지은아. 네, 아버님. 내가 직접 걸어서 밥 먹으러 간다. 시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게 얼마만이냐? 지은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웃었어요. 식탁에 세 사람이 앉았습니다. 지은, 최 여사, 시아버지. 최 여사가 따뜻한 국을 떠서 시아버지 앞에 놓았어요. 회장님, 천천히 드세요. 고맙네, 최 여사. 300평 대저택이 아니었습니다. 20평도 안 되는 작은 집이었어요. 하지만 차갑지 않았습니다. 진짜 가족이 있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지은이 마당에 나왔습니다. 하늘에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어요. 최 여사가 옆에 섰습니다. 최 여사님. 네, 아가씨.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지은이 최 여사를 바라봤어요. 사람이 지은 죄는 하늘이 알고 베푼 복은 사람이 갚는 법이라고. 최 여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말 덕분에 버텼어요. 2년 동안
지은이 최 여사의 손을 잡았어요. 은혜는 갚았어요. 원수도 갚았고요. 최 여사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방 안에서 시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나왔어요. 세 사람이 마당에 나란히 섰습니다. 이제 우리 셋이 가족이에요. 지은이 두 사람의 손을 잡았어요. 시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가 가족이다. 바람이 불었어요. 풍경이 맑은 소리를 냈습니다. 2년간의 침묵이 끝났습니다. 세 사람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오늘 지은 씨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결국 인생은 뿌린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도리를 저버린 아기는 제 발등을 찍고 시아버지가 베푼 과거의 선의는 최 여사라는 기적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지금 당장 억울하고 힘든 일을 겪고 계신가요? 진심은 통하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평범한 진리가 오늘 지은 씨의 이야기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증명되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에 공감되셨다면 댓글로 마음을 적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뵐게요.